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 크리스티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세계사를 바꾼 28가지 브랜드 오리지널의 탄생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책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28가지 브랜드의 역사를 모아 한 권으로 만든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음식과 물건들이 어떤 것은 19세기에 만들어져 아직까지도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제품도 있는데요. 두 가지 브랜드의 뒷배경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계사를 바꾼 28가지 브랜드 오리지널의 탄생,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타바스코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타바스코는 특히 외국 음식을 먹을 때 꼭 옆에 두고 즐겨 뿌려 먹는 매콤한 핫소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 소스의 역사는 시간을 거슬러 1868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1800년대 중반 미국 루이지아나주에 살던 에드먼드 맥킬러니는 평범한 은행원이었는데요. 그는 농장을 운영하던 마리 엘리자 에이버리와 결혼해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려나갑니다. 그런데 1861년 4월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미국 북부와 제도를 지지하던 남부 사이의 충돌은 미국 남북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죠. 루이지아나뿐 아니라 엘라바마, 조지아, 텍사스까지 걷잡을 수 없이 전쟁이 번지자 결국 에드먼드는 가족을 데리고 텍사스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4년간 계속되었던 전쟁이 끝나자 그의 가족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전쟁으로 인해 이미 엉망이 되어버린 루이지아나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듯 했죠. 은행으로 재취업하는 일은 쉽지 않았고요. 아내의 농장도 쑥대밭이 되어 에드먼드 가족은 당장의 생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에드먼드와 그의 아내는 힘을 합해 농장을 재건하기로 하고요. 우연하게 타바스코 고추의 씨앗을 얻어 재배하기 시작하죠. 에드먼드는 자신이 재배한 고추를 맛본 뒤 타바스코 고추의 특유의 매운맛에 점점 매력을 느끼게 되는데요. 타바스코 고추를 재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배한 고추로 싱거운 음식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좋은 소스로까지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당시 에드먼드가 살았던 루이지아나 뉴올랜즈의 에이버리 아일랜드는요, 암염 소금으로도 유명했고요. 또한 사탕수수도 잘 자라 사탕수수를 원료로 한 식초를 구하기가 쉬웠죠. 에드먼드는 타바스코 고추에 에이버리 아일랜드산 암염을 넣고 거기에 사탕수수로 만든 중류 식초까지 더해 드디어 타바스코라는 소스로 완성시킵니다. 1869년 처음 타바스코 소스가 시장에 나왔을 때에는요, 작은 향수병에 콜크 마개로 뚜껑을 만들고 초록색 밀랍으로 밀봉한 형태로 출시되었었는데요.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타바스코 소스의 매운맛이 해산물과 잘 어울린다는 평이 났고요. 미 주요 항구 도시에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해 점차 미국 전체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타바스코 소스 사업은 대를 이어 그의 아들 에드워드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1927년 에드워드는 60년간 밀랍 밀봉했던 기존의 병 대신 현재의 모양인 뚜껑을 돌려서 여는 형태의 새로운 디자인과 병을 개발합니다. 타바스코 소스는 다이아몬드 로고와 함께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매콤하고도 신맛을 가진 매운 소스로 강력한 브랜드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831년 미국 조지아주에서 태어난 존 펜벌턴은요, 어려서부터 의학과 화학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죠. 그는 리폼 메디컬 컬리지에서 의학과 약학을 공부하고는 조지아주 콜럼버스에 약국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양한 의학품과 화학약품을 제조하고 직수입하는 제약 및 화학 제조 회사도 설립하는데요. 승승장구하던 존은 1861년에 남북전쟁을 겪게 되고요. 남부연합군에서 콜럼버스 전투에 참전했다가 그만 칼에 의한 가슴에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으로 복귀했지만요, 전쟁 때 가슴에 입은 상처로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존은 약물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터라 코카인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죠. 지금은 코카인이 마약이지만요, 1914년까지 미국에서 코카인도 합법적으로 유통되었고요. 존은 자신이 직접 코카 와인을 만들어 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는 실험실에서 코카잎 추출물과 아프리카 열대 열매인 콜라너트에 와인을 섞어 자신만의 코카 와인 레시피를 완성해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비장의 재료를 한 가지 첨부해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흥분제로 쓰이는 다미아나라는 꽃의 추출물이었죠. 좌는 그가 만든 코카 와인에 펜버튼의 프렌치 와인 코카라는 이름을 붙이고는 만병통치약이라고 광고하며 판매하기 시작하는데요. 와인 코카는 애틀란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한편 1886년 미국 내에서 정치인과 종교인 중심으로 금주운동이 미국 메인주에서 시작해 미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마침내 조지아주에서도 금주법이 통과되면서요. 존의 와인 코카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음료에 술을 뺀 프렌치 와인 코카에 소다 파운틴으로 만든 탄산수에 그의 기본 베이스 시럽을 넣고 저어 꽤 괜찮은 맛을 찾아냅니다. 존이 새로 개발한 음료의 주재료인 코카와 콜라너트를 붙인 코카콜라라는 이름하에 새로운 음료가 탄생된 것이었죠. 처음에는 코카콜라를 약국에서 잔당 5센트에 팔았는데요. 거금을 주고 애틀란타 저널에 광고해 보았지만 하루에 고작 6잔가량 팔리는데 그쳐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존은 위암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코카콜라의 성공을 보지 못한 채 1888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존은 죽기 전 코카콜라의 지분을 주변인들에게 나누어 처분했는데요. 그중 아사 캔들러라는 약재 도매상을 하던 사람이 코카콜라의 잠재력을 알아봅니다. 1892년 2,400달러 하나로 약 122만 원을 투자하여 코카콜라의 제조, 판매 등 모든 권리를 사들여 코카콜라 로고를 만든 프랭크 로빈슨과 함께 코카콜라 회사를 설립하기에 이르죠. 최초의 코카콜라에는 1리터당 39g 정도의 코카잎이 들어갔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콜라너트에서 추출한 카페인과 설탕, 시럽 등이 혼합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요. 정확한 레시피는 공개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존의 레시피는 아사 캔들러에게만 전달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미국에서 코카인이 공식적으로 금지된 것은 1914년이었지만요. 아사는 훨씬 일찍부터 코카인의 비율을 줄이고 있었고요. 1903년에 이르러서는 구연산과 다양한 천연 향료로 코카잎을 대체하면서 완전히 레시피에서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코카콜라를 완성시키게 되죠. 재밌는 사실은 현재도 코카콜라의 레시피는 전 세계에서 단 2명만이 알고 있으며 레시피는 보안 금고에 보관되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짧게 세계사를 바꾼 28가지 브랜드 오리지널의 탄생 중 타바스코와 코카콜라의 창업 계기와 변천사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책에 소개된 대부분의 브랜드는요, 쉽게 사업을 지금의 자리까지 올려놓으며 유명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보다는요, 각 브랜드마다 오랜 시간 우여곡절을 지나오면서 오늘날까지 우리들이 애용하는 브랜드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결과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었음을 새삼 알게 되었죠. 여기에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고요. 지금도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제품들이 앞으로 세대에게 브랜드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수고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까 하는 물음을 갖게 하는 책이었다고 여겨집니다. 브랜드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요.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